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세요.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자동차에는 여러 기름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료가 있고 또 윤활유가 있습니다. 특히 엔진에 들어가는 윤활유는 소모품입니다. 그럼 언제 교환해줘야 될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엔진오일 윤활유입니다. 과거 엔진오일은 5,000km마다 교환하라고 권고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00km마다 바꿔주라고 합니다. 더불어 6개월 사용했다면 새 것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윤활유의 점성이 변하기 때문이죠. 지금 타고 계시는 차 엔진오일 윤활유 언제 교환하셨습니까? 엔진오일만 제때 교환을 해도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다는 것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좋다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좋다! 오늘은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대결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라디오 시승기를 우리 진행해주셨던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단한 정말 대단한 자동차 기자님 한분 모셨습니다. 자동차 시승기의 원조 라디오 시승기는 바로 이것이다. 자동차 전문 기자 우리 김우성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자동차 전문 기자. 네. 오래 하셨죠? 오래 했습니다. 15년 먹었습니다. 그래요. 섬세해요, 이분이. 네. 근데 뭐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방송이니까. 네. 자, 이번에 그 현장 시승기 상당히 힘들게 준비했어요. 우리 김 기자께서. 네. 뭐 이렇게 힘드셨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주로 늘 글로 써서 시승기를 써왔는데 이번에 네. 이렇게 라디오 시승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좀 힘들게 했습니다. 멘트 좋아. 네, 저도 뜻밖입니다. 멘트 좋아. 네. 그래요. 본인의 잠재된 능력이에요. 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오랜만에 또 라디오 시승기 준비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와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요. 네. 또 와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더 긴장이 되는데요. 이거 다 보여요. 난리 났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너무 떨려요. 네. 자, 기대됩니다. 이번 주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어떤 차입니까? 예,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제일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높은 시장은 중형 세단 시장이죠. 네. 소비자들이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하실 만한 네. 두 대의 중형 세단 시장의 라이벌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중형 세단, 네. 중형 세단. 김정일 리포터께서 힌트를 좀 더 주세요. 우선 한번 말 대신에 잠깐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네. 예, 귀 쫑긋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배틀이 이어질지 맞춰주세요. 배틀 스타트! 르노 삼성 라인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형 세단이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성. 부드럽고 약간 네. 곡선인 이런 느낌이 든다면 딱 보신 그대로입니다. 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새로 바뀐 요 전면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파워트레인이죠. 엔진하고 변속기 쪽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를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16인치를 사용을 했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족용차, 패밀리카 역할에서부터 비즈니스 용도, 레저 용도까지 모든 역할을 다 소화를 해온 차입니다. 동급에서 비교해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까랑까랑한 느낌 드는 디젤음이 들려왔는데요. 네. 프랑스 기술이 스며든 한국적 정서의 중형 세단이다. 쉐보레가 가장 치열한 중형 세단 시장에 가장 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독일 오펠이 만든 엔진입니다. 직선인 느낌? 묵직하고 든든하다. 딱 보신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남성적이고 심플하면서도 약간 힘이 있는. 지금 딱 시동을 켜니까 불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요. 스카이블루? 예쁘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장식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딱 보면은 눈에 금방금방 어떤 디자인 부분에서 참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 트랜스포머 같이 기계적인 느낌? 약간 묵직한 어떤 흔히 말하는 자동차 기자들이 흔히 표현하는 중저음 네. 영역대의 어떤 엔진 사운드가 들려오는.
독일 디젤 엔진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차다. 어떠세요, 권 기자님? 좀 알아맞히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일단 독일 디젤 엔진이라는 쪽에서 훅 왔어요. 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김주환께서 얘기해 주세요. 예, 짐작하신 대로 르노 삼성 SM5D와 말리부 디젤입니다. 쉐보레 말리부 디젤입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님은 SM5D 그리고 또 말리부 디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네. 저는 뭐 그 회사 홍보실 임원들이 생각나요. 뭐 지난주 우리가 그랜저 디젤을 했었어요. 예. 일단 그 준대형급에서 디젤은 한번 했고 국내 국산 중형 디젤로는 SM5 디젤하고 말리부 디젤까지 하면 이제 다 짚어보는 건데 사실은 SM5 디젤하고 말리부 디젤이 아주 직접적인 라이벌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둘 다가 유럽형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형 디젤 엔진이라고 해서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아주 대비된 그 다양한 면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차들이죠. 그렇군요. 자, 중형 세단, 그중에서도 디젤,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국산 차들이 선점할 수 있을까? 르노 삼성 자동차 SM5 디젤 대 쉐보레 말리부 디젤 편 시작하기 전에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많이 막히는 곳에서 더 사람 속을 긁습니다. 예의 없이 밤에 마구 울려대는 분도 있죠. 이것은 그리스어 비명을 의미하는 클렉소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1912년부터 자동차에 적용됐습니다. 너무 큰 소음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에는 소리가 최소 90데시벨 이상 110데시벨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112데시벨 이하를 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땐 사실 조금 참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카스탑 퀴즈. 흔히 자동차 클렉슨으로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카스탑 퀴즈. 흔히 자동차 클렉슨이라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음기, 2번 필살기, 3번 사춘기.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0945번이에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봤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경음기, 2번 필살기, 3번 사춘기. 김우성 기자, 네, 힌트 하나 주세요. 예, 운전하실 때 잘 사용하면 아주 큰 효자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싸움 나기 십상이죠. 자, 정답을 말하고 싶네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 자동차 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르노 삼성차 SM5 디젤 대 말리부 디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SM5D와 말리부 디젤 이 두 차의 가장 큰 차이를 아주 간단히 짚어보면 네. 한마디로 말해서 엔진 감각, 거기서 오는 주행감의 차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엔진도 중요한데요. 네. 그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저는 외관인 것 그렇죠. 같아요. 항상 외관 먼저 보시잖아요. 여자라서. 그러니까. 네, 남자 외관 보듯이 차도 잘생겨야 외관을. 돼요. 네. 네,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지금 먼저 그럼 디자인 배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SM5D와 말리부 디젤의 디자인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SM5D 확실히 좀 특징이 확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SM5D는 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새로 바뀐 요 전면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SM5D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휠 16인치를 사용을 했죠.
타이어의 크기가 좀 작아졌다. 르노 삼성이 이 차를 내놓을 때는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줄여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효율성 상당히 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더 이제 군더더기가 완전히 없이 매끈매끈해진. 트렁크 내부는 공간이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네, 트렁크룸 공간은 소비자들이 전혀 불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떤 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SM5D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플하고 단순하다. 특히 이번에 디젤 모델로 나오면서 좀 더 간소화를 시켰어요. 커다란 대형 모니터, 그런 모니터를 다 제외를 했습니다. 네네. 오디오 선곡이라든가 시간, 외부 온도 이런 것만 숫자로 표시해주는 표시창만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뭐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저항감 없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히 센터페시아의 이 부분 자체가, 이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르노 삼성 패밀리 룩. 그리고 수납 공간을 보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차하고 또 이제 유럽 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차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차를 보시면은 그 컵홀더 숫자도 되게 적고, 그리고 컵홀더의 크기도 크지가 않죠. 유럽인들은 워낙에 굳이 수납 공간을 넓히려고 디자인 쪽으로 애를 많이 쓴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나 기아하고의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좌석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착화감은 되게 안정적이고 시트 면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SM5 같은 경우에는 시트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럼 쉐보레 말리부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5에 비해서 이 문 여닫는데 살짝 무게가 조금 더 느껴지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외관 디자인부터 해서 주행 감각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남성적이다. 공간은 뭐 SM5 못지않게 상당히 넓어요. 말리부 디젤의 경우는 확실히 디자인 부분에서 참 많이 신경을 썼구나. 눈에 확 띄게 약간 좀 화려한 느낌을 주는, 트랜스포머 같이 그런 어떤 기계적인 느낌? 이 말리부 디젤의 어떤 운전석에 딱 앉아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운전자를 이렇게 향해서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야, 이거 뭔가 좀 근사한, 내가 다른 어떤 뭔가를 조종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좌석 쪽은 탑승하고 있는 그 느낌 같은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지금 딱 이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버튼이 좀 많은데요. 개수가? 조금 제가 이걸 공부를 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이 중복되는 버튼이 좀 많이 있는 면이 있죠. 중형 패밀리 세단이기 때문에 중년층 소비자들을 감안했을 때는 큼직큼직한 버튼이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센터페시아가 다소 디자인이 복잡한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기어 레버 위에 왼쪽에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눌러서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을 누르면 기아 단수가 내려가고 플러스 누르면 올라가는데 사실은 편리한 구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국내 소비자들한테 다소 낯설게 보이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네, SM5 디젤, 말리부 디젤 외관과 내부 비교해봤는데 일단 두 분에 여쭤봐야 돼요.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예, 뭐 둘의 개성이 워낙 뚜렷합니다. 개성이 뚜렷한데 예를 들어서 SM5D 같은 경우에는 선이 굉장히 간결하죠. 예. 그리고 말리부 디젤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박력 있고 남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일 리포터는? 저는 SM5 같은 경우에는 그 곡선이나 이런 매력적인 단순하게 빠지는 부분이 참 깔끔하게 예쁘게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리부는 사실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긴 한데요. 내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눈금에 파란색 빛이 착 들어오는데, 아이스 블루라고 하죠. 아, 그래 저 스카이 블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차갑게 다가오는. 네. 그죠? 예뻤어요. 아, 그래 예뻐요. 네. 전 그거 보면 추워요. 옛날에 그 실제로 그 우리 김은성 기자도 아시겠지만 그 실제로 디자인하신 분은 알잖아요. 알죠. 그럼 그분한테 물어봤죠. 아이스 블루 너무 추워요 겨울에. 그랬더니 디자인을 모르는구만 자네가. 아마 그게 너무 춥게 느껴지니까 그 게이지는 빨간색으로 처리한 게 아닌가. 그래요. 예. 사실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디자인도 포함이 되지만 성능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두 자동차의 성능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르노 삼성 SM5D, 쉐보레 말리부 디젤 성능 배틀.
먼저 배기량을 볼까요? SM5D는 1461cc고 말리부 디젤은 1956cc입니다. 배기량이 꼭 성능을 일컫는 것은 아니니까 출력과 토크도 체크해봐야겠죠. SM5D의 최고 출력은 4000rpm에서 110마력이고 말리부 디젤은 156마력으로 말리부 디젤의 힘이 더 셉니다. 최대 토크 살펴보겠습니다. SM5D의 경우 1분당 엔진 회전수 1750에서 24.5kgm고 말리부 디젤은 1750에서 2500 사이에서 35.8kgm로 SM5D에서는 중형급 디젤차의 부드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말리부 디젤은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SM5D가 내세운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5km로 고속도로에서는 18.7km까지 향상되고요. 말리부 디젤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3km로 고속도로에서는 15.7km까지 향상됩니다. 연비는 배기량이 적고 가벼운 SM5의 승리네요. 이상 SM5D 말리부 디젤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네. 자, 성능으로 보면 말리부의 성능이 일단 숫자상으로 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디젤차가 왜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가요? 우리 김성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연비입니다. 연비. 예, 경제성이 워낙 가솔린 차보다 앞서 있고요. 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복잡한 도심지에서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속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할 경우가 많죠. 네. 디젤 엔진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저속에서 그 가속감이, 그 주행감이 상당히 힘이 있고 좋습니다. 토크가 저해전에서 많이 나오죠.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소비자들이 아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리포터는 직접 몰아보셨잖아요. 네, 직접 물어봤는데요. 확실히 말리부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몰기엔 좀 묵직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딱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SM5D는 조금 가벼운 느낌? 네,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 김정은 리포터 한번 달려보시죠. 네. 네, 그럼 SM5D와 말리부 디젤의 시승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동 스타트! 네, 그럼 SM5D를 직접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에 비해서는 살짝 소음이 조금 더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 실려 들어오는 공회전 사운드는 디젤 엔진이 아무래도 가솔린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운전을 해보시면은 주행 중에는 아마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저는 너무 잘 나가요. 지금 SM5D가 르노가 만든 1500cc 터보 디젤 엔진하고 게트락사가 만든 6단 자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를 조합을 해서 이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진동이나 사운드에 큰 느낌 없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변속이 이어지는 그런 주행감을 좀 느낄 수가 있죠. 핸들링에 있어서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SM5 자체가 워낙에 부드러운 주행감을 전면에 내세웠던 차고요. 제가 지금 순간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아봤는데요. 뭐 힘이 있게 느껴지는데요? 잘 나가는데요? 그렇죠. 관건은 이 차는 아주 출발 직후 아주 풍성한 토크를 뽑아냅니다. 24.5 토크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의 어떤 특성이 가장 잘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도심지에서 차를 몰고 다닐 때는 큰 불편함 없이 시원한 주행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죠. 네,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이 차도 브레이크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브레이크 반응 역시 부드러운 반응적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네, 서서히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 그럼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후방 감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서 여성 운전자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요철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소음이 좀 상당히 크네요. 네, 타이어 소음이 좀 차 안으로 많이 들려오죠. 달릴 때 엔진 소음은 그렇게 심하게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웅 하는 약간 이런 사운드? 네, 이렇게 약간 묵직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웅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파워? 힘?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제가 엑셀을 밟고 있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힘도 같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말리부 디젤의 가장 큰 자랑거리랄까요? 바로 엔진입니다. 네. 차에 올라가 있는 엔진은 독일 오펠
GM 산하에 있는 브랜드죠.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한 2000cc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요. 2014년 워즈 오토 해마다 그 세계 10대 엔진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뽑히기도 했던 상당히 세계적으로 신뢰감, 성능 이런 걸 인정받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거 SM5보다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시끄럽죠. 그죠? 네, 시끄러워요. 사운드 자체가 좀 강한 편입니다. 엔진 사운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들리는 반면에 그만큼 좀 더 강력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전반적인 반응도 좀 더 남성적으로 강하게 나가고 그 엔진 사운드를 즐기는 운전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제가 곡선 차로로 이렇게 도는데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감이 상당히 있고요. 차체 무게 자체가 SM5D에 비해서 한 170kg 정도? 좀 무거운 편입니다. 차체 무게 자체가요. 하체, 서스펜션 부분 같은 데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요.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이 차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느낌이 다 일관되게 이렇게 성격이 잡혀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SM5 디젤 대 말리부 디젤 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바로 호불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호부호영을 허하노라. 일단 무엇보다 둘의 성격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뚜렷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둘 다 유럽 기반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 프랑스 기반이고 하나는 독일 계열.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나. 그렇죠. 딱 저희가 이미 수입차 시장에서 맛을 본 그 독일과 프랑스 디젤 엔진의 차이가 거의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둘의 배기량 차이가 있죠. 네. 하나는 이제 뭐 1600cc고 하나는 2000cc. 그래요. 김정인 리포터는 두 차 모두 디젤이잖아요. 예,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는 사실 파워가 그렇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네. 가솔린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서. 다르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차 모두 좋았어요. 특히 연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엔진의 차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완전 달라요. 두 채의 소리가. 네.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셨어요? 사실 말리부 디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어떻게 소리를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하는 이런 무거운 소리? 묵직함. 네, 이렇게 딱 느껴졌는데, SM5 디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말리부 디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벼운 소리. 뭐, 이래야 되나?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주파수로 따지면 고주파와 저주파. 예, 중저주파로 얘기하겠습니다. 테너와 바리톤. 네, 네, 좋습니다. 테너와 바리톤. 네네. 그러니까 SM5는 테너 같은 소리가 나는 거고. 네, 그렇죠. 말리부 디젤은 바리톤 나는 네, 거예요. 우웅하는 소리. 그렇죠. 네. SM5D가 전반적으로 아주 경쾌한 느낌이 들죠. 똑같이 디젤 사운드라도. 네, 말리부 D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박력 있게.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효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효율, 연비가 좋아서. 네.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디젤 차의 강점, 효율도 비교를 해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해봤죠. 네. 연비는 비교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우성 기자께서 기준을 만드셨나요? 보통 연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원칙대로 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아주 복잡하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아무래도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 선, 그 선에서 맞추기 위해서 네. 일단 기준으로는 각 차의 복합 공인 연비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네네. 둘 다 동일한 시간대에 거의 동일한 거리 그리고 동일한 도로 환경을 달리면서 차의 트림미터에 기록되는 그 연비를 연비계. 일단, 차에 찍혀 있는 연비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 복합 공인 연비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반 네. 소비자들이 가장 그렇죠. 손쉽게 네. 일반 소비자들이 차에다가 계측기 부착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대단히 그 스마트하신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비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 두 차 연비 딱 비교하고 나서 놀랬던 점이요. 공인 연비로 기록된 것보다도 더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과연 이걸 한 걸까라는 어떤 의심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연비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SM5D 대 말리부 디젤의 연비 비교 검증 들어갑니다. SM5D 저희가 지금 도심을 거의 1시간가량 50km 정도를 달린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연비가 16.1km가 나왔어요. 예, SM5D에 16.1km가 나왔다고 하면은 복합 공인 연비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연비라고 할 수 있겠죠. 무척 잘 나온 연비라고 할 수 있죠.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봤으면 한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일단 주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이어지는 주행 감각이라든가 계기판 트림미터에 찍히는 주행 연비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이 차에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쉐보레 말리부 연비는 어떻게 되죠? 네, 이 차의 복합 공인 연비는 리터당 13.3km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차를 제가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복잡한 시내, 또 차가 잘 빠지는 전용 도로 이렇게 두루두루 거치면서 주행을 쭉 해본 결과 지금 계기판 트림미터에 찍혀있는 실제 연비는 리터당 14.3km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SM5D가 그 연비 면에서는 공인 연비도 그렇고 실제 연비도 그렇고 이 말리부 디젤보다 리터당 한 2km 정도 더 나오는 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대가 다 실제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둘 다 연비의 어떤 신뢰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쉐보레 말리부 디젤, 이것만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팁. 이 차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이 엔진의 성능입니다. 이 엔진의 그 파워풀한 느낌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운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진의 어떤 주행감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나중에 운전하시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생각보다는 훌륭한 연비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연비에 신경을 굳이 안 쓰고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운전한다. 네, SM5 디젤과 말리부 디젤 연비 검증해보니까 김우성 기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디젤 엔진의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점 그대로 연비 신뢰도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역시 디젤이었다. 예, 디젤 엔진의 강점은 잘 살아있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 맘대로 점수 공개를 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난 이 차 이건 너무 아쉽다.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자, 우리 김우성 기자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SM5D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방역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다. 그리고 말리부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실내의 어떤 끝마무리 그 부분이 약간 불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SM5 디젤은 밥 먹고 힘 좀 더 내고 말리부 디젤은 집안 좀 꾸며라. 네,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김정일 리포터. 저도 SM5 디젤 같은 경우는 내부가 너무 단순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딱 타고 이게 지금 다 만들어진 건가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말리부 디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버튼이 너무 많아서 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2,700만이 기다리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 카데카 점수. 먼저 르노 삼성차 SM5 디젤을 공개합니다. 김우성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예, 저는 85점 주겠습니다. 85점. 김정인 리포터. 저는 90점. 90점. 자, 이번엔 말리부 디젤 점수입니다. 둥두둥둥둥둥둥. 말리부 디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김우성 기자가 던집니다. 84점입니다. 84점. 김정은 리포터 던집니다. 저는 89점이요. 89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SM5 디젤과 말리부 디젤 175대 174. 맞잖아요. 계산. 173. 170. 짜다. 3.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SM5 디젤과 말리부 디젤 175대 173점. SM5 디젤 간신히 이겼습니다. 네. 아주 근사하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손에 땀이 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상당히 이게 평가가 어려웠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합산이 이렇게 딱 나올 줄 몰랐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라이벌답네요. 오늘 방송 두 차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보내드리니까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깔끔하고 좋습니다. 김우성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김정일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산막은 낙타 자동차가 좋다 MR을 시동 출동 부르릉 머플러 막 불어러 날려 인생을 밟아 달려 신나게 출겨 국내 최초 자동차 전문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오늘
방송된 두 차 SM5 디젤, 쉐보레 말리부 디젤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권영주의 카조타 페이지를 찾으시면 전문 보기와 더불어 오늘 방송 내용 전체를 다시 보기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 많이 보러 와주세요. 화장도 안 한 민낯으로 여러분들을 반깁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걸. 일동제약.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는 남다른 혜택에서 완성됩니다. 신차 교환부터 전담 AS 컨설팅까지 우월한 당신을 위한 남다른 혜택. 뉴 SM7 노바 멤버십 서비스.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Membership Service.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라디오 전용 자동차 전문 방송 권용주의 카조타. 이 프로그램은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올겨울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눈 오면 마음이 들뜨고 추억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죠. 하지만 자동차는 눈에 무척 약합니다. 특히 후륜구동차라면 거리에서 쩔쩔매기 일수죠. 그래서 후륜구동차에는 겨울용 타이어가 제격입니다. 타이어 표면에 일명 커프라고 하는 미세한 홈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밀착력을 높이기 때문이죠. 물론 밀착력이 높아지면 효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하는 게 현명하겠죠. 조금 비싸도 말이죠. 겨울용 타이어를 돈이 없어서 준비를 안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용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종로에 가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대떡 신사.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는 이제 바퀴.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